은하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은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대표적인 은하만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 뭐 이상하게 생긴 은하도 많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은하 질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90%를 은하를 모른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암흑물질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는지. 제 주장은 이제 은하의 크기는 어미 블랙홀이 성장한다.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니까 은하 역시 그 공간이 넓어진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미 물질을 또 삼키는 거죠. 은하의 질량 역시 늘어난다.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기서 이제 4차원 블랙홀, 어미 블랙홀이죠. 어미 블랙홀이 늘어나니까 성장하니까 여기에 있는 은하가 있겠지. 은하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차원 질량도 이제 삼키니까 현재 지금도 은하의 질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이게 빅뱅 설명하는 풍선인데 우주가 팽창하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명백히 팽창하고 있죠. 그럼 은하는 팽창할 거냐 아니면 은하는 그대로이냐?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잘라 붙였더니 똑같습니다. 이 크기가. 우주가 늘어나면 은하도 뭐 우주만큼은 아닐지라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다.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은하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캡처를 한 것이고 그럼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또 이렇게 하면 은하가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맞느냐 이게 맞냐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또 보면은 또 이것도 또 늘어나게 그려놨죠. 근데 얘는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또 얘는 또 똑같죠. 은하는 똑같다. 은하 크기는 똑같다. 이게 지금 이게 결정이 안 된 건지 모르는 건지 분명 둘 중에 하나 이거냐 은하 크기가 명백히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혼란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성장하고 있다. 은하가 성장하고 있다. 공간이 성장하고 있다. 질량도 늘어나고 있다. 은하의 중심에는 반드시 블랙홀이 존재하는가? 요게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제 주장은 반드시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성장하고 하면은 혹시 이게 뻥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게 은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블랙홀이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은하를 이루고 있다. 블랙홀이 없는데 은하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거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거의 특징은 뾰족한 은하, 좁은 은하. 이것은 면적이 엄청 넓은 은하. 이렇게. 그래서 검은색 블랙홀이 존재하는 은하가 있고 차원 탈출 블랙홀이 은하가 있을 것이다. 특징은 얘는 좁고 얘는 널찍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하의 생성, 어미 세계의 큰 항성이 한꺼번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은하 규모 성간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게 퍼지면 뒤늦게 탄생을 하는 거고 한꺼번에 유입되면은 바로 그때 은하가 탄생이 되는 거고 우리 우주 발생 초기 이게 초기죠. 초기 발생 초기 한꺼번에 생길 항성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우주 초기 은하의 활발한 활동 초고대 블랙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은하 초기에 초고대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빅뱅에는 은하 초기에 초고대 블랙홀이 없어야 합니다. 필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초고대 블랙홀은 여기 중기 후반 여기에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 초고대 블랙홀이 관측된다 여기에 빅뱅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 주장은 여기에 분명히 있다. 왜? 항성을 삼켰다. 짠 하고 탄생이 되면 요 블랙홀 요 주위에 4차원에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삼키는 거죠.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 빅 제너레이션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삼켜서 초고대 블랙홀이 이때도 탄생된다 라는 것입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 관측이 안 되는데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건 여기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그럼 여기 보면은 블랙홀이 조그만하게 보일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약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엄청 큰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측이 엄청 큰 블랙홀이 있구나.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주 조그마한 블랙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관측이 그러니까 이게 즉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 중력 A 행성과 B 행성을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바로 겉보기 중력이라는 겁니다. 절대 중력 어미 블랙홀이 A 행성과 B 행성을 각각 끌어당긴다. 즉 이게 A 행성이 B 행성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거를 끌어당기고 또 어미 블랙홀이 이거를 끌어당기고 절대 중력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상대 중력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엄청난 성운이 이렇게 우리 은하를 돌진해 오고 있답니다. 지금 은하랑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성운이 이 엄청나게 큰 성운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지금 돌진해 오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짠하고 탄생된 거다. 그래, 이 짠하고 탄생된 거 여기 어미물질을 삼켜가지고 짠하고 탄생됐다는 거죠. 그 탄생된 게 우주 공간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성운이 거대 성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탈출했다는 거죠. 탈출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그 원인이 뭐냐? 그건 조금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성과 행성은 겉보기 중력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행성과 행성이라는 말은 우리 태양과 지구와 달은 겉보기 중력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하 규모는 우주 팽창, 어미물질 삼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등이 필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성과 행성은 서로 당기지 않는 것이냐? 저 뒷장에서 제가 얘기하겠는데 블랙홀은 S극이고 행성은 N극이다. 그래서 블랙홀이 행성을 당기는 거라고. 그러면 행성과 행성은 밀어낸다는 말이냐? 제 생각은 행성과 행성은 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밀어내는 힘이 너무나 약하고 이게 지배 아닙니까? 결국 누가 지배를 하느냐? 블랙홀이 지배한다는 거죠. 해봤자 99.99999% 블랙홀이 지배하기 때문에 행성과 행성끼리는 밀어낼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측정 거의 미미한 그렇게 될 것이고 은하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속도가 있으면 거리가 있죠. 여기에 속도 여기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가운데 블랙홀이 있고 그럼 거리 케플러 예측값 즉 계산값이죠. 이론값 계산 이론 이렇게 나와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이 있으면 태양 수성 화성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쭉쭉쭉쭉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계산적인 정답.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계산값하고 측정값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암흑물질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건 계산을 어떻게 하였는가? 케플러 예측값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한 계산값인지 그래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암흑물질이라고 답을 한 건지 아니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도대체 이렇게 계산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한 거냐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도 그래서 일단 제 주장대로
저는 이제 이거 케플러의 예측 값은 이렇게 계산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측정값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측정했으니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나선팔이 꼬입니다. 이게 나선팔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나선팔이 유지되는 비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답니다. 인터넷을 또 뒤져봤더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아주 뭐 전문적인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슈드 반드시 필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거라고. 관측을 해보니까 이거라고. 도대체 이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게 다크매터 때문이다. 결국은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봤더니 뭐 천문학 개론이죠. 천문학 개론, 팽창하는 우주, 천문학 개론. 그래서 쭉 봤더니 32강, 은하의 회전 속도에서 알아낸 암흑물질, 천문학 개론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쭉쭉 갔더니 요 구간, 가속 구간이 있답니다. 즉 끝터리에서는 더 가속을 한답니다. 태양계가 여기 있고 블랙홀이 여기 있고 가속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속도가 더 높답니다. 속도가 더 높다. 이게 왜 도대체, 아니, 속도가 가장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끝터리면은 속도가 가장 낮아야 되는데 끝터리 속도가 가장 높다. 뭐 가장 높다는 아니고 이렇게 가속을 한다. 도대체 왜 가속을 하느냐? 여기 문제는 은하의 체외각에 존재하는 천체들의 공정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도대체 빨라지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결국 암흑물질이다. 질량은 존재하되 그 어떠한 전자기파의 영향도 받지 않는 천체. 즉 우리 XYZ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러한 속도 분포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계산과 전혀 다른 관측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의문이, 이게 지금 32강 은하의 회전 속도에서 알아낸 암흑물질 아닙니까? 은하의 회전 속도. 34강은 팽창하는 우주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면은 은하 역시 팽창을 한다라는 개념이 분명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 그림을 왜 계속 이렇게 그리는지, 뭐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장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 역시 팽창된다는 거죠.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 역시 팽창된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은하도 역시 물론 우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정도 조금 팽창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뿌쩍뿌쩍 팽창하는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조금 팽창된다. 그러면 다시 나선팔이 유지되는 비법. 나선팔이 지금 파괴되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있고 왼쪽 팔이 있다고 보죠. 오른쪽 있고 왼쪽, 이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이 갑니다. 오른쪽이 이게 되는 거지. 왼쪽이 밑에 게 되고 50밀리언 뒤에 1밀리언, 1억 년 뒤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5억입니다. 5억 년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선팔이 끝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억 년이 지나면 나선팔은 나선 구조를 잃을 정도로 꼬이게 된다. 네. 그냥 파괴된다는 거죠. 5억 년. 우리 우주가 130억 년인데 그 5억 년 만에 끝난다는 거죠. 은하들은 10억 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선의 형태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필히 나선의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나선의 형태를 유지시키는가?
그에 대한 이론이 이제 밀도파 이론. 한 유명한 이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선 구조는 별들과 가스들이 밀도파를 따라 뭉치도록 원반을 통해 움직이는 웨이브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도파 이론이 있다고 하고, 뭐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은 나선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초신성 폭발로부터 나온 충격파를 이용한다. 뭐 하여튼 초신성. 네, 뭐 이론이 있답니다. 결국 핵심은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핵심이 무엇이 나선의 형태를 유지시키느냐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계산값하고 측정값하고 다르냐? 두 번째, 나선팔이 유지되는 비법이 뭐냐? 네,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 역시 팽창된다. 네. 밀도 높은 지역은 중력으로 인해 팽창이 안 되고 밀도 낮을수록 더욱 팽창되어 속도가 빠르다. 밀도 높은 지역이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미 블랙홀, 아니 여기가 블랙홀이 있고 여기가 블랙홀이 있고 이것이 밀도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니까 행성들이 끌어당기니까 공간이 팽창을 해도 그 행성들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태양과 지구가 있죠. 태양과 지구가 그러면 은하가 팽창하고 있으면 태양과 지구는 거리도 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배를 하느냐? 네.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은 태양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요 공간 이제 텅 빈 요 공간 있지 않습니까? 텅 빈 이 공간. 텅 빈 이 공간 누가 지배를 하냐는 거죠, 이게. 누가 지배를 하느냐? 이거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노란색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블랙홀, 자식 블랙홀이죠.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희미하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중력과 또 공간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 둘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 높은 지역은 중력으로 인해 팽창이 안 되고 밀도 낮을수록 더욱 팽창되어 속도가 빠르다. 블랙홀을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팽창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 방향. 이게 팽창이라는 말은 여기 팽창이죠. 팽창이라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팽창된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수직 방향, 모든 방향으로 팽창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를 중심으로면 너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멀어진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다 멀어집니다, 이게. 얘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죠. 그런데 얘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멀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전 방향이 이거죠.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 갑니다. 이게 여기 요 속도 분포가 이거죠. 케플러 예측값. 이게 케플러 예측값이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안 멀어지죠. 근데 여기 공간이 조금 이렇게 뜸성뜸성 하면은 이게 멀어지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죠. 여기선 더 멀어집니다. 이게 왜? 블랙홀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을 중심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직진하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의 합 벡터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빨간색. 그러니까 이 측정값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맨 끝은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요거. 왜 끝이 가속을 하냐고, 이게. 좀 내려오다가 왜 가속을 하냐. 이게 끝이면 더 공간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더 넓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가속을 하는 거죠. 팽창을 한다. 이게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이거다. 라고 저는 제안을 하며, 아까 여기서 이게 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느냐. 이게 지금 황성분을 측정했더니 여기랑 비슷하답니다. 이게 우리 우주의 황성분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우주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은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떨어지는 이유는 속도차 때문에. 얘가 이제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맨 끝이 튕겨 나가려고 한다. 속도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밀도가 연해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튕겨 나오면은 떨어져 나오면은 안녕 아니면 안녕.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은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은하 방향 떨어져 나온 방향하고 은하가 진행하는 그 거시적인 방향하고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게 분명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측정값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측정값이 속도가. 근데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면은 이게 막 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여기 검은색 벡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벡터가 이제 요 케플러 예측값이고요. 케플러 예측값이 벡터고 파란색 이게 공간이 멀어지는 팽창하는 거죠. 팽창이고 이제 빨간색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그 똑같은 크기로 이쪽으로 계산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즉 이게 아니고 이게 하면서 넓어지는 펴지는 거죠. 요게 돌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게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수직 방향으로 퍼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린 것이다. 빨간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렸다. 이러니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선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꼬이긴 꼬입니다. 결국은 꼬이죠. 결국은 꼬이는데 이제 그 꼬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5억 년이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괴되는 5억 년이 아니라 이제 50억 년. 네, 그렇게 50억 년 뒤에 파괴되는. 예, 나선팔의 너비는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태양계가 뭐 여기 있다고 치죠. 요 정도 우리 태양계가 있다. 그러면 딱 여기 넓어지는 공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넓어지는. 그러면 태양과 지구가 넓어져야 되냐? 점점 멀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태양이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는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 듬성듬성한 태양계와 뭐 또 다른 계, 그 사이가 넓어지는 거지. 태양계 자체는 넓어지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 뜻은 이거죠. 나선파라 너비는 상대적으로 좁아진다고. 즉 다시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지죠. 넓어지면 나선팔의 너비도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선팔의 너비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선팔의 너비는 좁아지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는 그 은하가 이렇게 탄생됐다가 이렇게 널찍하게 탄생이 되죠. 이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나선팔이 좁아진다. 이게 팽창을 하죠.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나선팔이 좁아지는 그게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널찍하게 분포했다가 여기는 널찍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좁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이거이지 않냐? 나선팔이 좁아지는 거죠. 이유는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팽창을 하고 이것도 또 점점 더 팽창을 하죠. 이렇게 점점 더 팽창을 하고 여기는 점점 더 좁아지는 거 나선팔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나선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 나선이잖아요. 이중 나선. 이중 나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그 팽창되는 원인과 속도 차, 그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쫙 찢어진다는 거죠. 왜? 더 좁아지니까 이게. 나선팔의 너비는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중 나선이 되는. 그래서 원형에서 이중 나선에서 사중 나선. 그 다음에 이제 8중, 이게 되면은 6중 나선, 8중 나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또 둘, 셋, 이렇게 계속 분리가 되는. 이게 계속 분리가 된다는 거죠. 계속, 그 말이 계속 좁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뭐 제가 맞는, 이게 즉, 케플러 예측값이 계산, 이론 속도 계산한 게 이거를 포함하고도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제가 설명했던 걸 포함 안 하고 계산을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 그 비결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속도가 검은색으로 계산 측정한 것을 가지고 측정값이죠. 측정값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측정한 값을 이쪽 방향으로 계산해야 된다. 빨간색 방향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것이 비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또 뭐 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저 이론 핵심은 지금까지 설명 불가능했던 것들을 기하학 결국 이게 4차원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어미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어미 블랙홀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